도자기는 흙과 불로 만든 그릇을 의미합니다. 굽는 온도가 1300도 이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자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00도에서 대략 1100도에 해당되는 것을 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기와 도기를 합쳐서 흔히 도자기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도자기 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해요. 처음이 비추색, 청색을 띠는 청자, 하얀 백자, 그리고 분청사기,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청자는 푸른 빛이, 풀을 청자를 써서 푸른 빛이 나는 자기라고 하고요. 백자는 흰 백입니다. 흰색, 그 백자를 만든 흙이 고령토인데요. 이게 흰 빛을 띈대요. 그리고 청자를 만드는 흙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터지지 않아서 단단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청자나 백자가 중국에서 시작한 반면에 분청사기는 우리나라 그런 독특한 도자기를 의미합니다. 분청사기는요, 여기 청자가 들어가 있죠. 청자를 만드는 흙으로 그릇을 빚은 다음에 여기 분 있죠. 분을 바른다. 그러니까 가루를 바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청자에 분을 바른 도자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사진들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도자기를 살펴볼게요. 먼저 빛깔, 즉 재질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보는 이게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청자. 이거는 백자. 이거는요, 그렇죠. 분청사기입니다. 도자기는 무늬 넣는 기법에 따라서 또 불려지는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 파나 해봤어요? 보면 무늬를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옆에를 파는 양각, 그런 다음에 가는 선을 파가지고,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선들을 팠거든요. 이렇게 가는 선을 파서 무늬를 만드는 음각. 다음에는 상감 기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청자니까 푸른색이죠. 근데 여기 보면 학은 하얀색이죠. 구름과 흙들이 하얗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 파낸 부분에 다른 색을 넣어서 흙을 채워 넣는 기법인 상감 기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앞부분에서 뒷부분까지 완전히 뚫어지게 파서 무늬를 만드는 투각, 이렇게 대표적인 기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뭐 역상감 기법도 있고 다른 기법도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릇 모양의 이름에 따라서 또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전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주자라고 하고요. 이건 항아리 모양이죠? 그래서 호라고 합니다. 호. 이거는요, 항아리인데 좌우가 더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좌우가. 그래서 얘는 호라고 안 하고 얘는 또 항이라고 합니다. 항. 다음은요, 입이 좁은 병. 여기 입이 좁죠. 입이 좁은 그릇을 우리가 병이라고 해요. 병 중에, 얘도 입이 좁죠? 병 중에 이 어깨가 이렇게 볼록하게 넓어요. 그리고 홀쭉하게 들어갔죠? 이 생긴 그릇을 주로 매화를 담아놨다 해서
병 중에서도 매병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다음에는 여기 이제 대접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 이름을 완이라고 하고요. 액체를 담는 작은 그릇을 우리가 잔이라고 합니다. 잔. 잔은 요새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다음에는요, 납작한 모양을 한 병. 여기가 납작해요, 병인데, 그거를 우리가 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술이나 거름 등 액체를 담아 옮길 때 쓰는 그릇을 장군이라고 해요. 모양이 조금 독특하죠. 그리고 그 주자는 주자인데 아까 주자가 뭐라고 했어요? 주전자라고 했죠. 근데 이 주자 같은 경우에는 성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류형 주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류 말고 다른 어떤 호박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럼 호박형 주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강아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럼 강아지형, 개형 주자가 되겠고, 이런 동식물의 형상을 본떠 만든 그릇에는 그 동식물의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먹을 갈 때 쓰는 물을 담는 그릇인 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자기 이름은요, 이렇게 정해집니다. 먼저 빛깔, 청자냐, 백자냐, 그리고 분청사기냐, 아까 무늬 넣는 기법이죠. 양각이냐, 양각이냐. 그 다음에 무늬가 종류, 어떤 무늬를, 용무늬냐, 매화무늬냐, 그리고 마지막에 방금 살펴봤던 이런 그릇 모양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만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 처음에는 국보 116호인 청자상감 모란 당초문 표형 주자, 이름 길죠? 이걸 우리가 배운 걸로 한번 나눠서 해볼게요. 먼저 빛깔, 여기 청자 있죠? 청자, 이건 청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무늬 넣는 기법, 상강 기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란과 당초, 무늬 종류가 모란 무늬와 당초 무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란은 여기가 이제 모란꽃과 이제 당초는요, 이제 덩쿨이 이 무늬를 가지고 있는 문은 이제 새겨진 표주방 모양의 주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자가, 그렇죠. 주전자. 그러면 이 이름만 보고도 우리가 주전자였죠? 이름만 보고도 이 도자기의 종류와 어떤 모양과 기법을 알 수 있겠죠. 다음은 국보 170호인 백자청화 매조 중문 유계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자겠고, 기법은요, 자, 청화 기법을 썼대요. 여기 매는요, 자, 매화가 그려져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새 조자가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화와 새. 죽은요, 대나무. 여기 무는 새겨진 유계호라는 거예요. 유계호. 아까 유계라는 말은 여기 보면 뚜껑이 달린이라는 한자예요. 뚜껑이 달린. 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호는, 그렇죠, 항아리. 그러니까 청화 기법으로 그린 매화와 새 대나무 무늬에 뚜껑 달린 백자 항아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물 1541호인 분청사기 상감 운용문 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빛깔, 재질은 분청삭이고요. 기법은 상강 기법을 썼습니다. 운용, 운용은 새겨진 게 뭘 새겨졌냐? 구름은 이제 구름과 용이 새겨져. 용이 새겨진 호가 뭐였어요? 그렇죠? 호는 항아리.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보고 대략 모양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보 169호인 청자양각 죽절문 주자입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일단 재질 기법은 청자죠. 청색 빛깔을 띠고 있고, 기법은 이제 양각 기법.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놓는 기법이 양각 기법. 죽절문. 죽절은 뭐냐면요, 이 죽이 대나무예요. 절은 마디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 마디무늬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게 지금 대나무 마디무늬거든요. 대나무 마디문, 문을 새겨놓은 이제 주자. 그러니까 주자가 뭐라 그랬어요? 주전자였죠. 이렇게 우리들이 이름을 보면 그 용도와 쓰임새 기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도자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